제가 이제 사주를 할 때 거의 다 좀 물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왜냐면, 물상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 사람 모습이 보여요. 얘가 어떻구나. 그래서 물상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확 느껴져요. 예. 만약에 이 사람을, 어머님이 상담하러 온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아들 사주를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이고, 이게 꽤 오래 전의 사주예요. 최근 사주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사주들이 제가 공개 강좌하는 사주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주들을 제가 해요. 최근 사주들을 안 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약간은 조금 드라마틱한, 인생이 진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사주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운명이란 뭔가, 그리고 이 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인가 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병화로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병화로 태어났는데 언제 병화냐? 해월의 병화. 그러면 해월의 병화인데, 해월의 병화, 너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갖고 태어났니? 이거예요. 응? 그럼 해월이면 겨울이잖아. 근데 태양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체 키우기예요. 근데 너는 어떤 생명체를 키우기 있니? 그 생명체가 잘 자라면은 너는 능력 있는 애가 될 것이고, 그 생명체가 잘못 자랄 네가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면 너는 그 능력이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풍수가 플러스 돼요. 풍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땅 풍수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땅 풍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나는 환경이 풍수예요. 그래서 만나는 남편, 그죠? 만나는 부인, 내가 낳는 자식, 내가 만나는 부모, 이게 풍수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거를 제가 느끼냐면, 종사주에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 종사주 엄청 많습니다. 예. 옛날하고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요즘에 종사주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이나 지금 현재 공부하신 분들도 종사주를 특수한 사주라고 생각하고 종사주가 별로 없다고 사주풀이를 많이 하세요. 그럼 사주가 완전히 거꾸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종사주인데, 분명히 종사주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 사주가, 이 사람이 나무로 태어났는데 이 사주가 여름에 태어나서 완전히 불덩어리야. 그럼 종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로 태어났는데 보통 나무는 여름에 뜨거우면 비가 내려줘야 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종이라는 거는 선인장 사주라는 얘기야. 그 사주가 주변이 너무 어떤 한쪽권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거기에 내 몸이 따라가요. 왜냐면 이 나무가 여름에 태어나서 너무 더운데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내 스스로 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파리를 두껍게 하고 가시를 만들고, 그래서 속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햇볕이 너무 많이 뜨겁게 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안 와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게 이파리가 아주 두꺼워져요.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어떤 내가 태어난 조건에 어떤 한쪽 조건이 너무 강하잖아요. 거기 내가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종사주예요. 요즘에 종사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종은 잘 삽니다. 특수하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고 아주 출세성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종사주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정치인이 종사주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사주를 일반 사주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인장을 물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되면은요, 이 조건이 나무인데 불이 세죠. 불이 너무 세죠. 불을 만나야 잘 살아요. 반대로 물을 만나면
나무가 선인장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더우면 물을 줘야 좋은데 종사주는 더우면 더울수록 잘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요런 사주인데 종사주인데 일반 사주화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무가 너무 덥잖아? 그러면 오히려 사막에서 살아야 좋은 사주인데 이 사람이 불을 만나면 나쁜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거든요. 그때 왜 그러지 하고 보면은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주가 안 좋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 환경을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주에서도 어떤 환경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게 궁통에서 보면 풍수를 득하고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주가 풍수를 득하지 않아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이 사주는 풍수를 득해야 잘 되고, 그 뭐냐면 그 풍수가 내 배경이에요. 똑같은 사주라도 내 부모나 내가 만난 인연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소위 말해서 이런 사주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느냐. 또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의 부모 사주에서 내 자식이 어떤 사주인가도 있겠죠. 응? 부모 사주에서 내 자식이 잘 될 사주인가? 아니 부모 사주에서 내 자식이 단명할 건가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 사주와 자식 사주가 다 같이 이것이 같이 봐야지만 사주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사주만 딱 꺼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면 태양이에요. 근데 요 태양인데 해월의 태양이에요. 그죠? 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이 뭐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느냐? 병화가 해월에는 해중에 간목이 있어요. 해중에 간목이 있으니까 할 일은 있겠네요. 그죠? 요 병화가 똑같은 병화를 자월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 이때는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을 이겨내서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난 병화와 자월에 태어난 병화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근데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때에 요 사주에서 나무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 모양이 어떠냐를 보고 이 나무가 잘 자라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나무가 잘못 자라면은 그때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시면 을목이 올라와 있죠. 응? 을목이 올라와 있으니 이 사람은 간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을목을 키우니까 겨울철에 꽃 피우는 사람이죠. 그죠? 겨울철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야. 큰 일을 해낼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응? 간목을 키우면 큰 나무를 키우니까 큰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은 겨울에 그 태양을 가지고 꽃을 피우네. 근데 이 꽃이 잘 자라잖아? 그럼 자기 능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잘 자라지 못하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를 보느냐? 이 사람이 사주에 타고났을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는 이 사람의 원국에서 결정된다. 원국이 좋아야 된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을목이 보세요. 해수가 있죠. 기토가 있죠. 유금이 있죠. 그죠? 요 조건인 거죠. 초년 조건이. 응? 그러니까 초년의 을목이 물에 앉아 있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 을목이 기토니까 축축한 흙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유금은 금생수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금생수에 대한 이론이 유금은 금생수 못한다 이 이론을 가지고요 아주 엉뚱하게 써요. 이게 유금이 금생수, 신금이 금생수가 다른 것이지 유금이 금생수 안 된다는 이론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유금이 금생수가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 사주의 옆집에 해수가 있는데 선생님 유금은 금생수가 안 돼요. 그래서 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가을에 태어난 임수가 힘이 있어 없어? 응?
유월에 태어난 임수가 그럼 힘이 없어? 금생수 안 된다며. 예? 이 원리가 뭐냐? 이게요, 이 물을 봤을 때 유금이 금생수와 신금이 금생수가 다르고, 유금이 금생수 하는 역할과 신금이 금생수 하는 여기에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요. 재미나게 얘기할게요. 자, 임수야, 신금이야. 얘는요, 물을 한껏 그냥 마음껏 계속 물을 주는 거야. 물이 넘쳐. 이때는 뭐예요? 물이 넘치니까 토를 갖고 물을 막아야 돼. 응? 그런데 만약에 6월에 임수가 금생수를 하잖아요. 얘는 물을 적당히 준다는 얘기야. 그냥 물을 막 떼주는 게 아니라 물을 찰 정도만 줘요. 그래서 6월의 임수는 무토 갖고 막지를 않습니다. 응? 이게 바로 궁퉁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금생수인데 유금이 금생수 다르고 신금이 금생수 다른데 금생수니까 유금이 금생수가 안 돼요. 이 이론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요, 물상에서 나온 거야. 왜 나왔느냐? 이거는 이 말입니다. 자, 유금이 천간년 다음 신금이잖아. 신금이 임수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신금이 임수를 좋아하니까 얘는 금생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임수를 이용해서 자기 몸 닦느라고 금생수 안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 몸 닦느라고 안 해준대.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임수일간의 신금이 엄마잖아. 이 엄마는 금생수 해줘 놓고 자식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야. 무슨 지 아세요? 내가 금생수를 했잖아. 근데 내가 금생수를 했는데 이게 내 자식이잖아. 이 임수일간에 태어난 애는 신금이 엄마일 거 아니야. 이 엄마는 나한테 금생수 해주고 가서 내 덕에 우리 애가 저렇게 됐어요 하는 엄마란 얘기야. 왜? 내가 금생수 해주고 그 물을 지가 마셔. 무슨 지 아세요? 금생수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물상 이론에 이 이론이 나와. 그래서 신금은 물을 갖고 자기를 닦느라고 금생수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마치 금생수를 못해요. 그래서 역학에서 유금이 금생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망친 이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아주 절묘한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오히려 주고 뺏는다는 이론이야. 유금의 금생수는 주고 뺏는다는 거예요. 금생수 해주고 그 물을 갖고 나도 닦자. 그럼 또 이렇게 봐요. 신금의 임수가 있으면 자식이 효자지. 그렇지 않겠어? 엄마가 금생수를 해주니까 내가 물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엄마를 내가 씻어주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를 내가 빛내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요? 우리 엄마는 나를 도와주고 나는 우리 엄마한테 깔끔하게 닦아주니까 임수에 신금 있는 그 사주는 그 임수가 효자지, 효녀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금생수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에 해수가 있고 옆에 금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물이 넘치는 사주인데 이게 그 유금이 금생수를 안 하면 그럼 물이 적당한 거예요? 무조건 상생상극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상생상극의 법칙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뛰어넘어서 다른 이론을 말을 할 때는 상생상극의 법칙이 완벽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응용하는 건데 그냥 상생상극의 법칙도 완벽하지 않는데 요런 아주 어찌 들으면 아주 멋있는 이론만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주가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금생수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그죠? 수분이 젖어 있는데 금생수를 하잖아. 그리고 이때 또 뭐를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요게 이 명리와 물상과 이런 게 전부 다 접목한 겁니다. 요 신금은 어떤 물이냐? 예? 겨울철에 요 신금이 유금이 신금이잖아. 겨울철에 이게 아주 차가운 서리 같은 그러한 금이라 얘가 금생수를 해주잖아요. 그럼 뭐요? 아주 냉정하게
아주 차가운 물이 돼요. 그래서 여름에 물이 필요할 때 유금이 금생수를 해주면 찬물이니까 좋아. 그런데 겨울에 유금이 금생수를 해주면 이것이 차가운데 거기다 서리까지 있으니 굉장히 차가운 물이라 을목을 죽여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초년이. 그렇죠. 병화가, 부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나무를 살리려고 애를 써도 내 나무는 안 살아나. 자기 능력 발휘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사주가 보시면 여기까지는 갑수를 만났어요. 계요를 만났죠. 뭐가 돼요? 찬물이 또 공급되지. 거기다 하늘에서 비가 오죠. 그때 여러분이 이거를 물상적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고 이해하시냐. 이게 개수가 얼만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느냐는 지지를 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야? 계속 차가운 금생수가 되잖아. 계속 비 내리는 모습이 개요예요. 계속 비가 와. 근데 이 사주는 뭐야? 초년에는 태양이 없어. 을목이 태양이 없어. 계속 비가 내려. 을목이 젖어 있어. 그때 태양은 아무 쓸모가 없는 태양이 되죠. 근데 이 태양은 결국 뭐예요? 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태양이 힘을 쓰지 못하고 사그러든 태양이죠. 거기다 계유를 만났죠. 그러면 비가 계속 내리니까 을목은 습기에 젖어서 나무뿌리가 썩어버리죠. 그러면 내 태양은 값어치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 계유대운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 사람 사주입니다. 근데 왜 그럼 하반신이 마비가 됐느냐? 응? 보세요. 을목이 뭐죠? 을목이 뭡니까? 팔다리예요. 응? 을목이 움직이는 팔다리예요. 거기에 물이 들어왔죠? 뿌리가 썩잖아요? 그 물이 얼로 들어왔어요? 지지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밑에 아래가 썩죠. 그런데 죽지는 않았다. 왜냐? 병화가 오화에 뿌리가 있어서, 그리고 해중에 간목이 있어서. 그죠? 죽지는 않았지만 계유를 만나서 찬 이슬이 내리니, 그래서 물이 차가워지니 을목이 얼어버리니 사지가 얼고, 그 다음에 땅이 냉해지니 땅은 아래를 뜻하고 천간은 위를 뜻하고 지지는 아래를 뜻하는데, 아래가 완전히 이것이 냉동된 상태니까 예,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25살쯤에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 사주. 그러니 역학이, 그죠? 무섭잖아요. 응? 그럼 이 사람이 왜 하반신 마비가 됐느냐? 그럼 사실은요, 추운 거죠. 왜냐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 네. 절벽에서 떨어졌으니까 잘못하면은 하반신 마비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 오화가 있고 또 뭐예요? 여기는 해중의 간목이 얘한테는 뭐예요? 인성이잖아. 응? 응. 엄마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식을 살린다고. 예. 그래서 진짜 의술어서 하고 해서 했지만 결국은 요 밑에 쪽을 하나도 쓰지 못해요. 예. 그리고 이 사주는 아까 얘기처럼 제가 전체 조금 말했죠. 모든 사주가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은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주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운일,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을 했겠죠.
완전히 불씨가 다 꺼지니까, 그죠? 엄마가 사실은 우리 아들이, 예, 하반신은 쓰지 못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요 사주가 지금 요런 운세가. 응?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활동을 못하는 거죠. 응.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사오미 운은 만나요. 그죠? 자, 사오미 운은 만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의 사주에서 사오미는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화를 만났으니까 좋다고 얘기하죠. 그죠? 좋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원국에서 이 화기를 살려줄 수가 없는 게, 요 사람 사주를 보면 여기 병화가 있잖아요. 옆에 기토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뭐예요? 불씨를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사주는 또 뭐냐면, 이게요, 이 사람의 사주에는 자기 자신이 오화가 있어서 뿌리가 있는데 양옆에 있는 해수가 오화를 딱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금이 나타나고 신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분이 많아서 불씨가 꺼지죠. 근데 자식을 낳은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라도 그 신경은 살아있더라고요. 네. 여기 이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부위는, 네. 그러니까 애를 낳았겠죠. 그러니까 몸은 휠체어 타고 못 움직여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식이 어떨까요? 그죠? 예. 오히려 자식 낳으면서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자식이 수분이 불을 끄는 형국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서 자식을 놓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데, 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 요거였어요. 자, 여기에 병화가 있는데 얘가 사주에 지금 수분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을목을 갖고 목생활을 한 거예요. 응? 을목 갖고 목생활을 하는데 여기까지 운을 딱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금수의 운이고 운세가 화가 안 들어왔죠. 그럴 때 여기 부모가 얘한테 목생활을 하는 이 목생활은 인성이죠. 문서죠. 문서를 일찍 주게 되면 이 문서는 결국은 불씨를 꺼트리는 문서가 돼요. 응? 그래서 요 사람이 지금 여기 을목이 엄마가 얘가 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불쌍해서 결혼을 일찍 시켰어요. 네, 보살피라고. 그런데 임신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가 재성이죠. 금생수를 하는 거죠. 금생수를 하면서 수국화를 하죠. 그런데 여기 신에서는 또 뭐예요? 여기 가뜩이나 금이 들어와서 물을 만드는데 여기는 물의 장생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여기서는 금이 들어오면 자기가 불씨가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모가 얘한테 집을 넘겨준 거예요. 그 집을 넘겨줬더니 결혼시킨다고 애가 몸이 그러니 그래도 엄마는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니까 아들이 집이라도 번듯한 게 있으면 이 여자가 있겠다 하고 집을 아들 앞으로 해주고 결혼했어요. 근데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때 당시에 수십억 하는 집이었어요. 결혼했죠. 왜? 그죠? 그런데 이 사주는 오화가 아직까지 운에는 안 들어왔죠. 그리고 금생수가 됐죠. 그래서 엄마 몰래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식한다고 그 집을 담보로 주식을 해갖고 차압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 제가 얘기했죠. 이 사주에 부모 재산을 빨리 받아서 안 좋을 사주가 있다. 근데 이 사주는 뭐예요? 초년에 요 부모가 금생수 수국하잖아.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전부 다 금생수죠. 그럼 뭐예요? 재물을 주면은 이것이 수가 수국화
하니까 부실을 끄니까 절대로 이 사주는 아무리 빨리 준다고 해도 42세 넘어가기 전에는 재산 주면 안 되는 사주. 근데 벌써 30대에 재산을 준 거야. 자꾸 그 집이, 왜냐면 걔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주식한다고 해갖고 결국은요, 집이 경매당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까지 날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를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이 사주는 돈을 주면 안 되는 사주였는데 이미 주고 오셨어. 응?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조금 빨리 알았더라면 재산 안 줬을걸요. 안 주길 뭘 안 줘. 줘요, 이럴 때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아시죠? 자, 여기는 사오미니까 뭐예요? 화가 들어오니까 살긴 살아. 근데 이 사주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주는 이 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주는 수가 많아서 목기가 제대로 힘을 써야지만이 반전이 되는데, 화가 뿌리를 내리면 추운데 먹고 산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어요. 직접 보기도 했는데 잘생겼어요. 진짜 여기까지. 예. 근데 이 밑에를 휠체어 끌고 다니고, 그나마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얘가 결혼하면서 부모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하고 따르던 애가 결혼 딱 하면서는 굉장히 사이가 나빠진 거야. 이게 사주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남자는 뭐야? 자기 부인이 오하잖아. 그럼 얘가 보이는 게 뭐예요? 부인이 내 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그죠? 예, 병화가 오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내 부인이 내 편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부인은 내 편이지만 그 금은 수를 만나서 나를 공격하잖아. 여자 때문에 망하는 사주죠. 응? 궁성론에서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면 여자 때문에 흥하고, 재성이 나쁜 역할을 하면 여자 때문에 나쁘고, 근데 일지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여자가 행동이고, 그러니까 일지에 오하는 이 남자의 뿌리 역할을 하니까 이 여자는 남자한테 막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 편이에요. 나는 당신밖에 사랑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엄마가 나빠요. 하겠죠. 응? 근데 이 남자는 뭐예요? 금생수 하니까 뭐예요? 부인한테 끌려가는 사주잖아. 왜? 재성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재성이 힘이 세어지고 자기가 운이 나쁘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 말은 안 듣고 부인 쪽으로 쫓아가니까 결국은 재산이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 힘들어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소연한 거는, 재산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들이 엄마를 안 본다. 부인밖에 모른다. 응? 그죠? 그래서 엄마가 진짜 심심하면 전화해갖고 아들한테 나는 최선을 다했고 진짜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결혼하면서 내가 이 꼴을 당할지 몰랐다. 그래갖고 엄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 이후로도 이 아들은 크게 이렇게 발전한 건 없었고, 그러다가 저하고 상담할 때 한참 많이 그러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연락받은 게 벌써 20년도 넘었죠? 해외 간다. 이게 여기서 국내에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해외 가서 다 정리하고 살련다. 이게 제가 마지막 들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제가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운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근데 얘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건 계유연에 일어났거든요. 어? 근데 계유연에 왜 내가 계유를 얘기를 안 했느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복음이래서. 그죠?
어? 우리가 대운하고 연운하고 복음이래서 내 사주하고 복음이래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응? 복음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주가 개수가 나쁜 역할을 했고 유금이 금생수를 해서 완전히 이게 차가운 것이 을목을 뿌리를 썩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이 말을 하느냐? 올해 병원년이잖아요. 일주 병원 사람 병호가 복음이라.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어?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대운 복음이면 죽어. 어? 또 연운 복음이면 죽어. 그래서 뭐 복음이면 죽어.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 여기는 복음이 딱 맞는 거야. 근데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주가 여름에 태어나서 물이 필요한 사주였잖아? 그럼 개유대운의 개유연의 대바라지. 그죠? 그래서 복음이나 지망살이나 이런 걸로 사주 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맛보기로 아 이렇게 된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실전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갖고 여러분하고 토론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 저건 왜 그래요? 요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하는데 제가 말했지만은 입금된 돈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